BSRV에서는 그 현대 그에서 제조한 그 카운티 차량을 기반으로 이제 주로 캠핑카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여기 매매 상사에 나온 김에 카운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 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카운티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접한 지도 이제 한 16년 차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좀 전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단 카운티로 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작은 차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뭐 트렁크 캠퍼, 그 다음에 이제 뭐 36인승, 45인승, 그 일단 제작 안 해본 차량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직접 타고 다녀본 결과 이제 카운티가 좀 실정에 좀 맞지 않나.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저는 이제 BSRV에서는 그 카운티를 기반으로 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이스 차량을 구하실 때 이제 물론 새 차가 좋긴 하죠. 좋긴 한데 이제 금액 대비 이제 거의 1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성비를 따진다 그러면 이제 중고 차량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여기 매매상사에 나온 김에 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뭐 따로 이제 어떤 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뭐 100% 제 말이 맞다는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그 경험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주 거래하는 요 매매 상사, 거기에 차량이 좀 많았는데 좀 많이 빠진 편입니다. 그래서 카운티 같은 경우는 그 콤비죠. 코러스에서 콤비, 그 현대에서 제작된 차량, 그 이후에 이제 이제 카운티 차량인데, 요거는 그 1998년부터 이제 카운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티 처음에 이제 98년부터 2004년까지죠. 2004년까지 일반 이제 카운티라고 불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부터 그 2007년도까지 나온 게 그 이카운티. 그 다음에 2008년부터도 이제 이카운티가 되는데, 그 이제 이카운티 페이스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쭉 이제 이카운티로 이제 이름을 해 오다가 2013년부터 뉴 카운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차량 있는 거 가지고 그 몇 가지 뭐 설명 드릴게요. 그 이제 외관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숏바디, 롱바디 이렇게들 표현하시는데, 정식 명칭은 이제 표준형이에요. 표준형과 그 다음에 장축. 또 요즘에 또 이제 전화상으로 오셔갖고 많이 질문하시는 게, 초장축도 있지 않냐? 근데 초장축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나온 차량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2020년까지 차량을 얘기하자면 또 이제 또 금액대비 또 이제 많이 또 올라가니까요. 그 오늘은 이제 2020년, 2019년까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표준형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때마침 맨 끝에 쪽에 지금 차량이 이제 표준형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운전석 쪽 방에 보면 이렇게 미닫이로 문 열리는 게 있잖아요. 두 쪽씩. 요게 딱 세 쪽이에요. 맨 뒤에 문 안 열리는 통유리가 없는 게 표준형이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전장 길이가 이제 카운티 같은 경우는 708-3인가 그런가요? 근데 일단 7m라고 볼게요. 7m인데, 그러니까 롱바디가 7m고, 이 숏바디 자체가 70cm가 작은 6.3m 수준 돼요. 그러니까 야 표준형이야, 그 다음에 롱바디야, 그러니까 장축이야,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중고 매물 같은 경우 캠핑카 많이 나왔을 때는, 아니면 요렇게 베이스 차량을 고르실 때 그런 것도 많이 좀 모르시고 처음에 이제 매물을 보러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사진상 봤을 때 맨 뒤에 통유리가 있냐 없냐 요거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쪽 차 보시면은 방금 차 같은 경우는 맨 뒤에 통유리가 없잖아요. 네,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2015년식이에요. 네, 여기 뒤에 통유리가 있죠.
요거는 지금 제가 이제 조수석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미닫이 문 한쪽, 두 쪽짜리가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세 쪽에 운전석 기준으로 두 쪽 미닫이 창이 세 쪽에 맨 뒤에 안 열리는 통유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롱바디 장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식을 그냥 뭐 자세히 안 보더라도 이제 이 그릴 가지고도 판단이 가능해요. 여기 지금 맨 끝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요 앞에 그릴, 요 그릴이 세 줄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네 줄이고요. 얘도 네 줄이네요. 얘는 아예 그릴 자체가 틀려졌죠. 네. 그래서 이 그릴로 판단하실 때는 그 98년부터 2003년식까지가 이렇게 세 줄이에요. 요때까지가 그 140마력이에요. 그 다음에 2004년부터 2007년식까지가 요런 모양의 그릴에 4줄짜리. 요때가 이제 여기 보시면 F150이라고 써있죠. 이게 150마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2008년부터 이 그릴이 바뀝니다.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2008년형부터 바뀐다는 얘기죠. 2008년형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8년형 뭐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뭐냐면, 뭐 그 승용차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형이 나왔어. 그럼 23년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에 판매돼도 얘가 2008년형인 거예요. 그래서 2007년, 8년, 9년까지 현대에서 잠깐 이제 조금 뭐 브레이크 시스템하고 미션을, 수동 미션을 조금 다른 제품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뭐 말하면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은 이제 와부코 브레이크 시스템하고 그 수동 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트 미션, 보통들이 이제 거꾸로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저도 이제 다 몰아본 차량이거든요. 브레이크하고 이제 미션하고. 근데 이제 이게 잠깐 나왔다가 이제 이 영업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은 맞는데 수리비가 좀 높다. 그것 때문에 아마 바꿨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이제 와부코 브레이크랑 이트 미션을 다 써봤는데 더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성능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캠핑카 제작하면 다 2013년, 12년 이후기 때문에 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2008년형부터는 이제 이 그릴 모양 이렇게 보시면 다 2020년, 그러니까 2019년까지 다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이제 마력수가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이제 요게 F150 150마력에서 11년에 160마력으로 올라가요. 160마력으로 올라가고 12년까지 160마력 올라가다가 13년형부터 그 170마력으로 올라갑니다. 그 실제적으로 운전을 해보면 느껴져요. 제가 이제 체감이 될 정도로 그 마력수가 이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뭐 11년식, 12년식 몰다가 13년식 이후 몰게 되면 좀 치고 나가는 게 더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연 저감 장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 3등급 차량에서 이제 그 4등급 그 시점이 2008년형부터예요. 그래서 2007년까지는 저 현재 우리 현행 법상 그 DPF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아야 하고요. 2008년형부터는 매연 저감 장치에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로 6로 가는 게 2015년부터입니다. 그럼 야 15년은 또 어떻게 확인이 가능해?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카운티가 차량 에어컨 실외기가 원래 여기 달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그릴 있는 게 에어컨 실외기인 거고, 이게 이제 이쪽 자리에 요소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표현은 자리가 없어서, 그쵸, 이쪽에다가 요소수 탱크 자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요소수를 넣고 이 에어컨 실외기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가까운 데가 차가 없네요. 여기. 네. 여기 보시면 위에 하얀 거 보이시죠? 있는 차 없는 차 위에. 네, 여기 딱 보이네요. 방금 에어컨 그 실외기가 있던 게 이 자리에
우레야, 예, 요소수 넣는 그 자리가 되고 시래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요때부터가 2015년, 15년년 그렇게 이제 요소수 넣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약간 이제 같은 F170 그러니까 170마력이긴 한데 요소수 엔진에 맞는 그러니까 요소수 타입의 엔진에 맞게끔 엔진은 약간 변경이 됐죠. 뭐 그 정도로 이제 외관은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보러 오셨을 때 카운티를 제가 이제 올해 해본 결과 그 뭐 미션 엔진 이런 뭐 파워트레인 쪽 같은 경우는 좀 내구성이 정말 좋아요. 그 현대 그 2.5톤 화물차 기반의 똑같은 이제 메인 샤시를 다 따라하고 뭐 파워트레인 다 동일하고요. 이제 겉에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껍데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올라가져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차로 생각하시면 뭐 8, 90만 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구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이제 수동 차량 같은 경우 그 클러치 쪽 이제 좀 수리가 필요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하면서 엔진 보링에 대한 생각은 안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량을 보러 오시면 뭐 하체 부식 같은 경우 많이 보시는데 부식을 보실 때요. 중요한 거는 그 브레이크 라인 그 다음에 냉각수 그러니까 그 난방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뒤쪽에 가는 냉각수 라인 그런 것들이 파이프로 되어 있어요. 그냥 파이프들의 부식을 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카운티 자체의 이제 고질병이죠. 운전석 쪽 요 하단. 예. 요 부분이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건 이제 이쪽 뒤에 앞바퀴 쪽 휀다 쪽에서 녹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타고 나오는 부분이고 요 밑에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도 이게 물 빠짐이 있는데 이게 물이 잘 빠지면 녹이 안 쓸어요. 근데 저런 부분이 막히거나 아니면 새로 뭐 도장을 했을 때 막아 놓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생기는데 카운티의 고질병은 여기에요. 어떻게 보면 좀 조금 눈을 좀 감아달라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뭐 요런 대부분 앞유리나 뒷유리도 마찬가지 다 물이 빠짐이 있어요. 이런 게 모든 게 이유가 있이 만든 거거든요. 물이 잘 빠져야지만 녹이 안 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이 승가구 쪽 요 하단 요 부분 하단하고 요 옆에 측면 부분 요 부분들이 녹이 좀 많이 쓸고 하단 부분도 좀 녹이 많이 쓸어 있어요. 이쪽 부분 바깥쪽에서 계속 녹이 올라오는 거는 정말 카운티의 고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또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트렁크를 열었을 때 또 이 부분이에요. 이 차량은 상당히 깔끔한 거고요. 예. 요 부분도 이제 녹이 좀 많이 흐르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이제 요 트렁크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물 빠짐이 다 용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이제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중고차 가지고 오면 뭐 당연히 좋으면 베스트죠. 성능이 그나마 다 살아 있다면 다 베스트인데 처음에 이제 운행해 보면 브레이크 자체가 이제 꿀렁꿀렁 한다. 그러면 뭐 디스크 마모라든가 아니면 이제 패드의 마모를 좀 보고 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진 그 부조화 같은 거를 보려면 천천히 이제 그 엔진 RPM을 올릴 때 그 RPM을 천천히 아주 발에 이제 미세 감각을 그 발휘해 가면서 RPM을 천천히 올리시면은 중간에 이제 조금 RPM이 부드럽게 안 올라오고 좀씩 튄다 그러면 그러니까 인젝터라든가 이런 부분 뭐 청소도 필요한 상태가 될 거고요. 네, 브레이크 방금 뭐 설명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다 소모성으로 다 교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타자마자 야 이게 아이들링 상태 공회전 상태에서 좀 많이 떨린다 그러면 이제 엔진 마운트하고 저 미션 마운트 보통 미미라고 표현하죠. 엔진하고 미션을 잡아주는 이제 그 마운트 자체를 교체하면 또 그것도 잦아지는 거고요. 예. 근데 보통 여기에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대형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조금 사이즈가 큰 경유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거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냉간 뭐 이런 거 겨울에 차가웠을 때 RPM을 좀 높여주는 뭐 그런 역할로 좀 해요. 처음에 엔진이 좀 차가웠을 때 엔진 떨림이 좀 심하거든요. 그때 강제로 RPM을 올려주는 그 이제 버튼인데요. 그 엔진 자체에 기본적으로 여기 RPM이 처음에 그 새 차로 나왔을 때는 거의 600, 550에서 600, 650까지 정도가 이제 적정 수준이고, 엔진 떨림이 조금씩 그 생기다 보니까 그 마운트의 마모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좀 RPM들을 조금씩 올려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뭐 700 수준까지 뭐 떨림이 그렇게 좀 덜하다 그러면 뭐 당분간 타고 다니셔도 될 것 같고, 아 나 이참에 다 교체할 거야 그러면 엔진 마운트도 교체하시면 좀 뭐 떨림이라는 걸 많이 잡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향 쪽에 이제 핸들 뭐 얼라이어먼트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카운티는 타이어만 교체를 하시면 거의 다 잡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보통 이제 시내 주행을 많이 한 차 같은 경우는 유턴을 하게 되면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반대편 조수석 쪽에 이 차도 그 딱 보이네요. 이쪽이 마모가 많이 돼요. 이쪽 편이. 유턴 때문에 이 그 좀 무게가 나가는 거를 억지로 그 유턴을 하게 되면 밀리겠죠. 계속 이쪽이 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횟수가 많아지면 일반 이제 직진 주행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쏠림이 발생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쏠림 발생하면 거의가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마모입니다. 그래서 타이어도 바꿔주면 대략 다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들 또 보시는 게, 좀 더 아시는 분들은 뭐 그 독립평가냐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이제 옵션이에요. 이제 오토미션처럼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카운티 가지고 이제 독립평가라는 차 찾기가 매물 나오기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기준에 말씀드리면, 전 뭐 다양한 카운티를 너무 많이 몰아봤기 때문에 독립평가 당연히 조금 더 낮긴 합니다. 하지만 그 쇼바로도 이제 순정 쇼바로도 충분히 커버되지 않나, 근데 그 정도 부분은 좀 감수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고객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난 독립평가를 무조건 할 거야 하면 당연히 독립평가 차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많이 있는 차 중에 제가 딱 한 대 찾았어요. 요 차량. 예. 요거는 13년에 5월 16만 된 차량이네요. 예. 딱 보시면은 뭐 보통 활대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좀 이따 다른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게 없고 한쪽에 각각 스프링이 있는 거예요. 바퀴 앞쪽. 이게 독립평가예요.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게 이제 이 12년인가 3년부터 나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우 레스타 때문에 야 우리도 해야겠다 이래서 카운티에서 독립평가를 이제 옵션으로 추가가 된 거죠. 예, 이쪽 차량 보시면 앞에 활대가 있죠. 여기 그 디귿자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모든 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떤 뭐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오래 해오면서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주저리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더라도 좀 감안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 제가 그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쪽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 머릿속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평가야 아니야 뭐 차 밑바닥 막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겉에서 보면 저 활대가 있네 없네 그거만 보시면 되고요. 그 카운티 등급을 얘기하면, 등급에 있어서는 슈퍼 등급, 그 다음에 디럭스 등급, 그 다음 골드, 그 다음에 투어, 그 다음에 리무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카운티로 대형 면허만 있어야 돼 그건 아니거든요. 현대에서 애초에 제작되어 나올 때, 그러니까 출생신고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나 출생신고할 때 25인승이냐 39인승이냐, 그러니까 15인승 이상으로 처음에 출생신고가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원적이죠. 그러면 대형면허가 필요하고요. 15인승 이하에, 그러니까 15인승 이하 차량이면 일종보통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카운티에 애초에 처음 나올 때 2인승 차도 있고요, 3인승 차도 있고, 뭐 12인승, 뭐 13, 15 뭐 이렇게 다 있어요. 16인승도 있어요.
그럼 16인승은 대용면허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차량을 구하시면 그 일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죠. 근데 그런 매물을 이제 구하려면 뭐 정말 싸게 구하면 같은 25인승 차량에 대비 뭐 500만 원에서 평균적으로 8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대형 매너를 따라고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 아끼려면 그 학원을 가게 되면 뭐 75에서 뭐 80만 원 정도 수준에 이제 3일 정도 3일 완성, 75만 원, 80만 원에 3일 완성 이렇게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15인승 이상급 뭐 투어급 리무진급에도 이 창문 자체가 이렇게 미닫이도 존재하지만 거의 통유리예요. 그래서 캠핑카로 만들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대에서 애초에 그 39인승으로 나온 것들은 여기 지금 승강구 쪽이 낮아요. 얘는 이제 25인승으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프레임이 똑같죠. 하단 부위가 길게 똑같죠. 예. 근데 이제 애초에 이제 어린이 보호차로 나온 거는 이쪽 차 볼까요? 예, 이렇게 맨 밑에 부분이 승강구 쪽에 내려와 있어요. 예, 요게 이제 현대에서 애초 제작될 때 어린이 보호용 차량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일반 이제 그 영업 뛰시는 분들이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법적 규정이 안 맞다 보니까 발판을 추가로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발판이 되어 있는 차가, 요거는 이제 내수로 판매하시려고 이제 흰색으로 도장해 온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발판이 밑에 있어요, 따로. 네. 요거는 이제 딱 보면 발판이 있다 그러면 어린이 통학 차량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구조 변경을 하는 거죠. 어린이 승강구 뭐 어쩌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알고 있는 선에서 뭐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캠핑카로 만들 때는 이제 껍데기를 다 뜯어냅니다. 석사를 다 뜯어내는데 등급의 차이는 특별한 건 없어요. 옵션의 차이지. 등급의 차이에서는 리무진이에요. 리무진은 차 바닥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캠핑카를 만들기 위해서 뭐 다 의자를 떼어내고 다 하다 보면 요 바닥 있잖아요. 요 바닥. 예, 요 바닥이 CVT 합판으로 한 장 돼 있어요. 근데 리무진은 두 장으로 해놨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방음 효과라고 했겠죠, 현대에서.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합판 한 장을 더 댔다. 당연히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줄겠죠. 뭐 그 정도고, 나머지는 아까 말한 이제 오토미션이냐, 그 다음에 뭐 독립현가냐, 뭐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5년부터 이렇게 그 요소수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시래기도 올라갔잖아요. 저런 것도 저희가 이제 일전에 이제 바뀌기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태양광이 과연 작업 용이하게 세 장에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다 그런 걸 다 준비해 놓고 현재는 다 작업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자동차 요거 검사 있어 갖고요, 검사 맡으러 오는 길에 카우티에 대해서 주저리 떠들었는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